4월 달부터 시작을 했는데 코로나 전에 우리는 오후에 5시 50분 비행기를 타고 오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코로나 전에는 이 중동 비행기들이 다 몇 시에 출발했냐면요, 자정 12시 50분에 출발했어요. 그러면 9시간 반 비행기를 타고 여기 공항에 가서 다시 대기했다가 비행기 타고 뭐 바르셀로나면 바르셀로나, 마드리드면 마드리드에 도착하면요 또다시 아침이에요. 호텔에 간다? 안 가요. 그러니까 저희끼리 이게 그나마 겨울철에 이렇게 날씨 좋을 때 오시면 괜찮은데 한여름에 오시잖아요. 두바이 관광하는 동안 60도 가까이 된다 그랬잖아요. 땀으로 다 젖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저희들끼리도 이 투어를 갖다 뭐라 그랬냐면 일명 노숙자 투어라고 했어요. 3일 만에 호텔에 들어갑니다. 3일 만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코스를 쭉 해보니까 이야, 사람이 안 씻으면 몇 시간 만에 몸에서 냄새가 나는지 그걸 알게 됐어요. 그게 또 나이 따라 다르더라고요. 그나마 그래도 코로나 이후에, 그죠? 예, 그래서 비록 오늘 하루밖에 없는 두바이 일정이지만 오늘 하루 동안 최대한 우리가 일주일치 두바이 관광을 하실 거를 관광을 최대한 많이 보고 경험하고 그러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뭐 두바이만 관광하기 위해서 나중에 다시 온다라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쩌면 또 두바이가 이제 처음이자 또 마지막인 관광지가 될 수도 있는 곳이고,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요번에 스페인도 왔다 가셨고 두바이도 왔다 가시다 보니까 요번에 너무 아쉬웠어, 뭐 내년 또 시기가 되면 또 와야지라는 그런 생각들 다들 하시는데, 내년 요 시기가 되잖아요. 다시 올 것 같으세요? 못 가본 나라가 얼마나 많아요. 저를 도와서 또 여러분들의 이 두바이 관광 안내를 해주실 우리 스태프분들이 좀 나오셨어요. 어제 밤늦게 우리를 미팅해가지고 여기 두바이까지 또 모셔다 드리고 오늘 또 하루 종일 또 아부다비 공항까지 안전 운전을 해주실 우리 기사님 나와 계시는데요. 기사님 성함이 모하메드라고 하는 기사님이세요. 인사 하나로 참 서로 좋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또 저희를 도와서 오늘 또 관광 안내에 도움을 주실 아주 또 우리 현지 멋진 복장을, 전통 복장을 하고 오신 현지 로컬 가이드 선생님이 또 나와 계세요. 성함이 알리라고 하는 우리 가이드 선생님입니다. 자, 뜨거운 박수로 좀 맞아주세요. 중동 두바이 하루 종일 두바이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사람이기 때문에 좀 좋아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면 저도 좀 오버해서 스케줄이 없는 것도 막 자유시간도 드리고 막 두바이몰에서 막 이렇게 해드릴 건데, 뭐 해드려도 뚱 하고 계시고 막 이러시면 저도 그냥 일정 그대로 그냥 해드리고 편안하게 보내드리면 돼요. 저도 조금 오지랖이 좀 많은 여자라서. 자, 혹시 오늘 잠을 주무시겠다, 버스 안에서 조시겠다는 생각을 하셨다면 착각이십니다. 제가 죄송한데 좀 못된 가이드 중에 하나입니다. 잠을 안 재워드릴 겁니다. 잠은 어디 가서 호텔 두고 여행 나오시면 잠은요 못 주무신다 생각하시는 게 제일 많이잖아요. 잠은 집에 가서 주무신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오지랖이 좀 넓어서 오늘 배꼽 시계 이런 것들을 시간에 시차를 맞춰주지 않으시면 내일 넘어가는 스페인에서 계속 피곤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좀 피곤하시더라도 눈을 좀 뜨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 피곤하신데 앞에서 떠들고 있으니까 또 양심은 또 있으시잖아요, 우리 한국 분들이요. 일단 졸리시면 선글라스를 딱 끼세요. 그런 다음에 커튼을 쓱 닫으세요. 여기 차창 공간이 많기 때문에 커튼 닫으시고, 그리고 중요한 건 선글라스를 아무리 끼셔도 저 다 보여요, 여기서요. 좀 오지랖 넓게 오늘 시차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제가 오늘 잠을 조금 안 재워드릴 거니까요, 잘 협조해 주셔서. 오늘 남들은 말씀드린 대로 두바이가요 제주도 두 개를 합쳐놓은 정도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역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좀 넓은데, 오늘 섹션을 4군데로 나눠서 싹 둘러보시고 두바이는 다시 안 오게끔 제가 오늘 행사를 진행할 거니까요, 오늘 잘 협조해 주실. 이런 식으로 하면 VIP 동선으로 모셔야 되나,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니까요. 자, 두바이 하면 그래도 이제 어저께 9시간 정도 비행기를 타고 오셨잖아요. 10시간 가까이 타고 오셨잖아요. 항로가 조금 변경된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현재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고 시작하셔야 될 것 같아서 그 전에 오늘 스케줄 간단하게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바이 하면 제일 떠오르는 게 보세요. 이미지.
부자 도시 그놈의 부르즈 칼리파보다 사막 이런 얘기 아니면 뭐 사막이 기적이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도시다. 우리나라 분들한테는 알려지게 된 게 한 7, 8년 전부터 이놈의 오락 프로그램 죄송합니다 나이가 그 다음에 해지는 시간에 딱 맞춰서 그놈의 사막 투어 아시죠? 전 세계 관광객들이 내셔널 지오그래픽부터 시작해서 잡지에 모든 나오는 붉은 모래 사막에 유일하게 전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사막 투어 가셔가지고 바베큐로 뷔페도 아랍식으로 드시고요. 각종 공연들도 액티비티 하는 것도 여러 가지 마련되어 있으니까 사막 투어를 끝으로 다시 두바이 몰로 오셔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보스 스피커가 1300개 달려있는 음향과 함께 야간 분수쇼를 굳이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왜요? 레이저쇼랑 같이 하니까요. 그래서 그걸 마지막으로 공항으로 이동하시면 퍼펙트하게 시간이 딱 맞습니다. 되셨나요? 자, 이동 거리는 30분에서 35분 정도 막히게 되면 이동이 되고요. 아니면 좀 짧은 거리는 20분 정도 이동하니까 말씀드린 대로 배꼽시계 화장실 가는 타이밍까지 다 맞춰드릴 겁니다. 제가 보기보다 훨씬 더 똑똑합니다.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레이츠입니다. 어제 내리셨던데 공항 국토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아부다비, 두바이, 샤르자, 알카와인, 라스 알카이마, 아즈만 푸자이라고 하는 지금은 사용하고 있지 않은 단어긴 한데 토호국이라는 말이 있어. 토착 유목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옛날에 부족국가 단위의 도시국가들이 연합해서 만든 연합국가다라고 보잖아요. 50개 주가 연합해서 만든 연합국가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바이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면적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주도 두 개를 합쳐놓은 정도 크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전체 UAE 면적이 83,600제곱킬로미터 정도 돼요. 내가 어떻게 알아, 그죠? 단위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남한 면적은 어느 정도 돼요?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 쉽게 표현해드리면 남한 면적에서 굳이 비교하자면 강원도 정도 면적을 뺀 면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를 아직 못 믿으시나봐요. 핸드폰을 왜 이렇게 들고 다니고 포인트까지 알려주는 여자야. 체력 안배를 위해서. 아직은 잘 못 믿으시겠지만 여하튼 우리나라 남한 전체 면적보다는 조금 작은 면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 국토의 98%가 자, 동남아시아,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여러 가지 거쳐가지고 지금 남중국해를 거쳐서 인도 대륙을 거쳐서 지금 계신 곳이 아라비아 반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두바이 플레임입니다. 물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액자 형태의 전망대고요. 150m, 폭 93m에 해당하는 구도시와 신도시를 나눈 건데요. 2018년도에 완공된 건물입니다. 단순한 전망대, 그 전망대가 70개가 있어요. 70여 가지가 넘어요, 두바이에서. 그 중에서 그래도 액자 형태의 전망대로서는 전 세계 최대 규모인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따가 다들 두바이가 부자 도시라고 하니까 저게 금이 아닌가. 청동입니다. 청동. 콘크리트로 지어진 건물이라서요. 단순하게 구도시, 신도시를 나누는. 얼마 전에 여기 카타르 월드컵을 했잖아요. 중동에서 최초로 월드컵을 개최했는데 두바이이고요. 그 옛날 분들은 더 옛날 분들은 여기를 걸프만이라고 하셨습니다. 걸프는 사실 미국 말로 만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걸프 지역이다 이렇게 표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홍해하고 페르시아만을 기준으로 페르시아 해를 기준으로 해서 장화 모양처럼 생겼는데요. 접경 국가가 뭐가 있냐면 남부지방에 오만, 예멘이란 나라가 있고요. 중동에서 가장 큰 나라 무슨 나라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그 위쪽에는 말씀드리는 종교의 발상지잖아요. 여기가 사우디아라비아 위에 것이 요르단, 이스라엘, 시리아, 레바논 그쪽으로 위로 넘어가시면 이제 아나톨리아 반도가 있는 터키 쪽으로 연결되는 지구상에서 가운데 위치했던 곳이다. 사실은 지금은 잘 사는 도시국가, 전 세계에서 잘 사는 도시국가로 많이 알려진 이 두바이가 예전에는 뭘 해먹고 살았을까요? 나 바다 얘기는 나 혼자 왜 할 거예요? 바다에서 뭐 해먹고 살았을까요? 물고기 잡고, 그쵸? 그나마 진주라도 캐서 팔고 그랬는데 진주도 일본 놈들이 죄송해요. 자꾸 이렇게 애국자가 돼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양식 진주에 성공하면서 그 가격도 떨어진 상태에서 사실은 먹고 살 게 딱히 없었던 지역이에요. 근데 옛날에 역사 얘기, 종교 얘기 오래 해드리면 재미없지만 어쨌든 비단장수 왕서방들이, 아랍 상인들이 준계 모욕했던, 왜요? 여기서 떠오른 낙타하면, 사막하면 낙타라는 동물이 떠오르시잖아요. 준계 모욕했던, 창안을 했던 이 중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자, 여기가 1971년 영국으로부터 12월 2일 날 건국기념 독립을 했는데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지역 자체가 인도를 점거하기 위해서 중간 기착지 역할밖에 안 된 곳이에요. 근데 될 놈들은 또 된다고. 71년 독립 이전에 아부다비 쪽에서 1958년에 갑자기 검은 물이 빵 터졌어요. 검은 물이 뭐예요? 석유가 터졌어요.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이 980억 배럴이 있습니다. 전 세계 5위예요, 5위. 천연가스는 전 세계 6위입니다. 자, 지금은 도시국가 형태로 돼 있어서 시스템 자체는 영국 지배령에 오래 있어서 대통령 중심제 입헌군주제지만 어쨌든 아부다비 왕이 대통령을 하고요. 두바이 왕이 부대통령령 총리라는 시스템이거든요. 그 당시 부대통령경 아부다비에 있던 왕 쉐이크 라시드, 이름은 중요하지 않지만 그 왕이 제주도만 이 2배 크기의 석유가 있을까 찾겠어 안 찾겠어요? 왜? 아부다비에서 찾았으니까. 아무것도 없던 어업국가였잖아요. 어업이나 고기나 잡고 아니면 유목민 생활했던 이 지역에서 찾겠죠? 안 찾아요? 안 찾으시구나. 자, 여기서 한 나라의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서 포인트 나옵니다. 사우디 왕가나 아닌 예멘의 오만처럼 자기만 잘 먹고 잘 살아도 되잖아요, 왕가가. 근데 이 사람은 틀렸어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내 자식 세대, 내 손주 세대까지 어떻게 하면 잘 사는 도시국가로 만들까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랍 상인들이 무역 항로로 썼던 이 아라비아 반도내에 있는 아라비아 해, 지금 이따가 우리가 구도시로 넘어갈 건데 두바이 클릭이라고 지금은 무역 항로로 쓰고 있지 않지만, 그러면 우리가 이 석유 개발권을, 어차피 석유라는 게 한정적이잖아요. 지배령에 있어서 1962년 독립 이전에 두바이에서도 검은 물이 빵 터졌어요. 그래서 이 검은 물을 가지고 자기가 직접 개발을 하지 않고 지배령에 있던 영국 정부에다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 팔았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그 무역, 어쨌든 기반이 됐던 그 무역 항로를 넓힐 거고, 지금은 우리가 뭐 일정상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지나가다 보이는데 140돈을 벌어서 자기네 이익금을 나눠 먹는 게 사실 금융사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금융사들하고 그때 당시 금융사하고 정부하고 고민에 빠졌어요. 이 많은 돈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돈을 불려서 이익금을 챙길까 하다가 그 당시 두바이 정부하고 금융사들하고, 야, 그럼 이걸 한번 해보자. 뭐야? 관광업에 투자를 한번 해보자. 왜요? 어차피 유럽으로 넘어가는, 더군다나 중개무역의 발생지였던 이 아라비아 반도, 특히 비행기를 갈아타고 유럽으로 넘어가는 중간에 기착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시 개발에 들어간 게 22년 차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오늘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오늘 너무 날씨 좋죠? 여기가 원래 사막이라서 모래바람도 불고 시야가 사실 좋지 않고, 근데 여기 이 나무들은요 100% 다 수입나무입니다. 여기 중동에서 특히 이쪽 아라비아 반도 내에서 자생하는 안 드셔보셨어? 그럼 코코넛. 자, 동남아시아 여행하실 때 보면 어떤 건 노란 건 잘 익었고 파란 건 안 익은 게 아니라 그 야자, 코코넛 나무 종류가 70여 가지가 넘어요. 왜? 우리나라 호목하고 뭐 부사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 중에서도 포도송이처럼 알알이 맺히는 대추 야자, 우리나라도 보면 야자 형태 포도송이처럼 덧불채 열리는 대추 야자라는 게 유일하게 중동에서 자생하는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아까 설명드린 버즈 알 아랍이라는, 간단하게 보세요. 우리 어차피 전망대 다 올라가시면 보이시기 때문에 321m 해당하는, 자, 도체 모양 자체가 바닷가 쪽에서 육지로 돼 있어요. 오른쪽에 이제 보이실 거예요. 안 움직이셔도 돼요. 다 보이세요. 그시죠? 근데 건물의 안전성을 위해서는 바람이 바다에서 육지로 몰리기 때문에 고층 빌딩 같은 경우는 저렇게 도수를 해놓으면 건물이 무너지겠어요? 안 무너지겠어요? 무너져요. 예, 왜요? 육지 쪽에서 바다 쪽으로 돛을 해놓는 게 좋아요. 근데 정말 바다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오히려 건물의 안전성을 포기하고 저렇게 지은 것처럼 보이지만, 옆에서 자세히 보시면 지렛대 원리로 해서 다 꽂아놨어요. 그래서 270m의 육지 떨어진 동그란 인공섬을 지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대추야자 설명 이제 다시 할게요. 그 중에서 대추야자,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아파트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는 도로를 타고 11km 방파제 가운데 팜 아틀란티스라고 얘기하는, 물론 객실이 1571개, 아까 우리가 원투어 선전할 때 나왔던 그 호텔, 우리나라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긴 했지만 그 호텔도
2000년도에 지어진 호텔에서 20년이 넘었어요. 객실이 1571개인데 하룻밤 주무시는데 지금은 아쿠아리움이 안 보이는 객실 같은 경우는 아침값 포함해서 130만 원 정도면 주무세요. 아쿠아리움이 보이는 호텔 객실 같은 경우에는 제일 비싼 스위트룸은 5천만 원까지 가는데 우린 시간이 없잖아요. 어차피 예약해드려도 스페인으로 가니까 오늘 예약해드리는 건 어쨌든 그 팜 아틀란티스를 기준으로 해서 그 11km 방파제는 알고 계시는 불가리부터 모든 리조트 다 있어. 얼마 전에 가 아닌 지 오래됐죠? 미션인 부분에 끝나는 전망대는 아마 설명도 안 드렸을 거예요. 자, 해저 터널을 디스플레이로 만들어놨어요. 해저 터널 통과해가지고요.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져? 왜냐하면 이 자체가 국가적인 프로젝트로 진행했던 산업이기 때문에 얘네들도 엄청나게 품위들을 갖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올라가는 전망대 제일 높은 세인 호텔이라는 빌딩을 건설을 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프로젝트를 지금 선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졌다 또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거기에 보시게 되면 VR 시청도 한 3분 내지 4분 정도 극장 형태로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고속 엘리베이터 10초 만에 올라가는 초고속 엘리베이터를 타고 전망대 전체적으로 360도입니다. 두바이 전체 시내를 단 한 번에 볼 수 있는 유일한 전망대인데 거기에 유리 계단이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 해드리면 360도 야외 전망대 그러면 나 너무 무서워서 못 가. 간혹 가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바닥이 유리가 아니라 장가게처럼 전면이 전체가 다 유리예요. 거기에 유리 계단이 2개가 있어요. 그 계단 위에서 사진을 찍으시면 엄청 하늘 위에서 찍는 것처럼 잘 나옵니다. 그 사진을 카카오톡 대문 사진에 딱 찍어 올리시면 100% 쳐 나옵니다. 어디 갔다 왔냐? 왜요? 한국 분들이 본 적이 없는 배경이에요. 비행기로 가면 무려 15분이나 걸리는 실을 만들어서 처음에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지어진 지 20년이 넘었던 건데 우리는 시간이 없으니까 이 아쿠아리움뿐만 아니라 이게 워터파크라고 하잖아요. 전 세계 최대 규모긴 합니다. 물론 근데 시설은 우리나라에 있는 에버랜드가 훨씬 좋아요. 왜요? 여기 20년이 물론 에버랜드도 오래되긴 했지만 그래서 어쨌든 가족 단위의 손님들이 조금 이용하는 리조트 형태의 오래된 그냥 우리 가서 중국처럼 안 합니다. 그래서 우아하게 외부에서 설명드리거나 햇볕에 세워놓고 체력 안배 그렇게 못할 정도로 저렇게 똑똑하지 않지 않으니까요. 최대한 짧게 걷고 최대한 또 안에서 다 체력 안배 할 수 있도록 배려해드릴 거니까 여기서 사진 찍지 마세요. 다 전망대 올라가시면 위에 가서 우아하게 찍으세요. 다 보입니다. 오늘 또 마침 시야가 이렇게 좋은 날이 1년에 한 3일에서 4일밖에 안 돼요. 이미 오늘 하루 써버렸어요. 올해 어떻게 될런지 한번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큰 가방은 차량에